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깨달음을 안겨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갈비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사람들로부터 여장부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스러운 아들 진우의 결혼 소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가 단순히 행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과 저희 과거가 얽히며 숨겨졌던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났는데요. 과연 제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영주입니다. 30년 전 작은 동네 식당 하나로 시작해 갈비집으로 성공을 거두며 몇 개의 분점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장부라 부르며 칭찬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제 아들 진우 때문이었죠. 진우는 올해 35세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병원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연애는커녕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제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진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진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니? 오늘은 병원에서도 일찍 끝났네.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우의 표정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니?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윤서희라는 여자예요.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 진우야. 내가 일이 바빠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건 엄마도 알지만 최근까지도 그런 기색이 없었잖니. 그런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놀랄 수밖에 없구나. 서희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서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밝고 따뜻하고 저를 잘 이해해줘요. 엄마도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달. 진우야, 결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몇 달 만에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이라지만 이런 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해. 엄마, 서희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서희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도 한번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간절한 모습에 저는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주말에 만나보자. 하지만 엄마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냥 만나만 보는 걸로 할게. 서희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보면 좋을 것 같구나. 알아요, 엄마. 서희도 엄마를 꼭 뵙고 싶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주말에 만나게 될 서희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참 궁금했습니다. 주말 오후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저는 아들 진우와 함께 윤서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희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단번에 분위기를 압도했지요.
진우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서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윤서희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우 씨한테서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희의 화려한 외모와 자연스러운 태도는 첫인상만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희는 적당히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진우는 서희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님, 제가 진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이런 멋진 사람이 어머님께서 혼자 키우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키우다 보니 힘든 일도 많았죠.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뭐든 해낼 수 있었어요. 저도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를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셨거든요. 어머님, 저 진우 씨랑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저는 서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희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희가 진우를 사랑한다는 말은 왠지 모르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의 응원은 참 소중하죠. 그런데 서희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진우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서희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주로 브랜드와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요즘은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일이네요. 그런데 진우는 일이 많고 직장에서도 책임질 일이 많은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바쁘다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진우가 저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서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보면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저희 둘 다 노력해서 잘 맞춰 나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와 서희는 먼저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저는 결국 진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오늘 서희랑 만나보니 참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엄마는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걱정이야. 조금 더 만나보고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는 건 어떻겠니? 진우는 제 말을 듣고 답했습니다. 엄마, 서희가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엄마도 만나보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의심하세요? 진우야, 엄마가 서희를 의심한다기보다 내가 서희를 잘 안다고 확신하는 게 걱정이야. 몇 달 만에 결혼을 얘기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 진우는 답답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엄마, 저는 확신해요. 서희는 저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보셨잖아요. 왜 자꾸 결혼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서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서희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더 지켜보고 싶어.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알아가 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서희와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 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끝없는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며칠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윤서희가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진우를 사로잡은
그녀가 과연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부탁해 블로그 리뷰를 위해 서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인점으로 운영 중인 갈비집 한 지점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평소 화려한 메이크업을 지운 소박한 얼굴로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저는 평범한 종업원처럼 보였습니다. 서희가 식당에 도착한 것은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리한 눈빛으로 서희를 관찰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과 구두, 당당한 걸음걸이로 식당 안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갈비집 리뷰를 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유명하다면서요? 기대돼요.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서빙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태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편안히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희는 한눈에 봐도 직원으로 변장한 영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맞이했지만 서희는 힐끔 저를 쳐다보며 무표정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그녀의 무뚝뚝한 태도에 개의치 않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손님께서 오늘 어떤 메뉴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희는 메뉴판을 대충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특별히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아, 그리고 사진 찍기에 좋은 반찬으로 좀 더 예쁘게 세팅해주세요. 이런 거 잘하시죠? 물론입니다. 반찬도 신경 써서 정갈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만한 표정으로 의자를 뒤로 기댔습니다. 그리고요. 음식 나올 때 고기는 한 점씩 깔끔하게 구워서 가져다 주세요. 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제가 오늘 입은 옷이 비싼 거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서빙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식이 나오자 서희의 태도는 더욱 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 색감이 너무 밋밋한데요? 새로 가져올 수 있나요? 사진 찍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새 반찬을 가져가자 서희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투덜거렸습니다. 조명 때문에 음식이 예쁘게 안 나오네요. 저기, 조명 좀 끄고. 아니, 창가 쪽 자리를 옮겨야겠네요. 죄송하지만 창가 자리에는 이미 손님이 계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명은 조절해 보겠습니다. 서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정말 불편하네. 이런 거 하나도 못 맞춰주면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가게라고 추천하면서 블로그에 올리면 좋을 거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계산할 때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오늘 제가 블로그에 이 식당 리뷰를 올릴 거거든요. 제 블로그 영향력이 상당한데 사실 이런 홍보는 돈을 받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식당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님들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직접 블로그 홍보를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물론 고객님께서 저희 가게를 좋게 봐주시고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음식값은 다른 손님들과 동일하게 지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추천 아니면 이런 데 오지도 않았을 텐데. 완전 별것도 아닌 식당 주제에. 그 말을 듣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희를 향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서희가 오늘 우리 식당에 왔었어.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모습을 봤어.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서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서희가 손님으로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봤어. 엄마는 서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진솔한 사람인지 걱정돼. 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블로그나 리뷰 같은 게 다 직업인데 일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진우야, 엄마가 서희를 안 좋게 보려는 게 아니야. 내가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갔으면 해서 그래. 결혼은 평생의 일이잖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서희가 제 진짜 행복이라고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진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서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진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아이를 확인해야 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서희의 진짜 모습을 더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 본사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이 행사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연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는 윤서희를 초대하며 이 행사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우의 배우자로서 진정성을 갖춘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본사 연회장은 정성껏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서희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훈훈한 자리네요. 어머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오늘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드리면 돼요. 진우도 도울 거니까 같이 하면 좋겠네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만이 스쳤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서희는 어르신들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뻐요. 어르신들은 서희를 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보기 좋아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선 서희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귀찮아. 이런 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저는 서희의 속내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 중 한 어르신이 서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씨, 물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요즘 허리도 안 좋아서 내가 직접 가지러 가기 힘드네. 서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잠시만요. 그러나 뒤돌아서자마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공짜로 밥 얻어먹으면서 별걸 다 시키네. 정말 귀찮게 한다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어르신이 서희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혹시 못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음식 다 못 먹을 것 같아. 남으면 포장해 주실 수 있나? 가져가면 좋아할 것 같아. 서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뒤돌아서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거 챙겨가려고? 공짜라니까 아주 다 가져가려 드네.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서희의 태도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서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 씨, 이제 끝난 거 맞지?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진우는 애써 웃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르신들 가시는 거 도와드리고 나가자. 그러나 서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휴, 이런 행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 진짜 시간 낭비 같아. 그 말을 듣고도 진우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진우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오늘 서희가 최선을 다한 건 알겠지만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엄마 또 서희한테 뭐가 부족했는데요? 열심히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였지만 서희가 어르신들께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봤어. 내가 서희를 생각하는 만큼 서희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구나. 엄마는 왜 서희를 이렇게 안 좋게 보세요? 서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서 그래. 결혼은 신중해야 해. 서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전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진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서희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해 보였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드러난 이기적인 태도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말투는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희의 과거를 조사하기로요.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본사 박 팀장과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통해 서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박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서희 씨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아마 충격적인 내용을 들으실 겁니다. 얼른 말해봐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싶어요. 박 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윤서희 씨는 20대 초반부터 여러 남성과 교제하며 재산과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녀는 주로 부유한 남성을 타깃으로 삼아 접근한 뒤 돈을 빌리거나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한 저는 한동안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탐정이 추가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윤서희 씨가 최근 다른 남성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남자와 진우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장님과 진우 씨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대화 내용을 전부는 듣지 못했지만 서류를 들고 만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주로 진우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님의 재산까지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고 보기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더 확보된 게 있나요? 네. 만남 장소와 날짜,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희가 한 남성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우를 이용하려는 것도 모자라 내 재산까지 노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윤소희 씨와 접촉한 남자는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있던 최기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진우 씨와 사장님을 상대로 추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군요.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해 주세요. 제가 직접 나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충분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공개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우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와 서희에 대한 얘기야. 엄마 또 서희 얘기인가요? 엄마는 왜 그렇게 서희를 믿지 못하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조사를 해봤어. 서희에 대한 과거를 말이야.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서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조사까지 해요? 진우야, 서희는 단순히 너를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너의 재산과 지위를 노리고 접근했어. 그리고 다른 남성과 공모의 사기를 벌여온 전력도 있어.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서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틀린 거라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우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서희가 다른 남성과 공모한 자료도 다 확인했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서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서희랑 직접 얘기해 볼게요. 엄마는 항상 서희를 안 좋게만 보시잖아요.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긴 밤을 보내며 서희의 진실을 진우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가 걱정되었지만 진우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박 팀장과 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꼼꼼히 정리한 서류를 준비한 뒤 진우를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진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힘들어.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진실이 있어. 엄마, 서희 얘기죠? 어제에 이어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서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진우야, 이건 어제 말한 것처럼 서희가 누구인지, 그녀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야. 엄마는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지나갈수록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희가 다른 남자랑 공모해서 진짜 사기를 벌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우야, 엄마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건 확실한 증거야. 지금도 너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까지 있어. 저는 탐정이 제출한 자료를 펼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서희가 공모한 남자 최기석이라는 사람의 기록이야. 부유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 돈을 빌리고 사업 명목으로 사기를 쳤어. 피해자들도 여럿 있어. 이 사진은 서희가 최근 그 남자와 만난 장면을 찍은 거야. 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그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뭔가 오해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겠지만 사랑이란 것도 상대가 진정성을 가질 때 가능한 거야. 서희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진우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희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저는 진우를 안아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잘못된 길에서 구해준 거라고 생각해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지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아픔이 올 거야.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서희랑 당장 얘기해야겠죠? 서희와의 관계는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더 강해져야 해. 그날 밤 진우는 서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직접 서희를 만났습니다. 한편 저는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야.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늦은 밤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희랑 끝냈어요. 서희도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떠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이번 일은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야.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니까 힘들 땐 기대도 돼. 진우는 제 말을 듣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우리 둘 다 더 현명해지면 되는 거야.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저희는 서로를 껴안으며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시 다졌습니다. 비록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윤서희 관련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희와 공모자인 최기석의 관계를 기록한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뜻밖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서희는 병약해 보이는 한 남자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많이 수척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저는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함께 찍힌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동수, 서희의 아버지.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윤동수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 저와 깊이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은 윤동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돈으로 그를 회유하며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오래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동수 씨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다음 날 저는 탐정을 불러 윤동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윤동수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말기암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저는 물었습니다. 서희가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 그래서 그런 일을 해온 거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희의 행동이 여전히 용납되지는 않았지만 서희가 아버지를 위해 애써온 삶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동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윤동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이 수척했지만 제가 사랑했던 윤동수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동수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주, 너 맞니? 그래, 나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윤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어떻게 여길?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 딸, 서희 때문에 알게 됐어. 동수 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 씨. 왜 내가 미안하니?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 내 부모님도 나름 널 위해 한 선택이었겠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동수 씨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도 동수 씨에게 상처를 줬어. 윤동수는 저를 위로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 이렇게 다시 봤으니 된 거야. 병원 관계자가 윤동수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동수 씨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비 문제로 치료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동수와 서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희의 잘못된 선택들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했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싸우며 살아온 고된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은 처음이야. 서희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진우와 서희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인데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진우를 위해서 그리고 서희와 동수 씨를 위해서도. 이제 저는 서희와 진우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깊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윤서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지만 사진 속 밝은 미소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를 위로하기 위해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아직도 서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니? 엄마, 서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서희가 나를 속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서희를 사랑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알아. 내 마음이 이해돼서 더 안쓰럽구나. 사실 엄마도 너처럼 그런 아픔을 겪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윤동수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때 난 너무 약하고 어렸어. 그를 지키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후회로 남아있어. 진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난 내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 서희로 인해서. 진우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희요, 왜요? 서희가 그 사람 윤동수 딸이었어. 서희가 했던 일들은 분명 잘못됐지만 서희도 아버지를 위해 힘겹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 아버지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서희의 삶을 생각하니 서희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며칠 후 저는 서희를 본사로 불렀습니다. 서희는 제 갑작스러운 연락에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저를 다시 부르실 줄 몰랐어요. 서희 씨, 내가 서희 씨의 과거와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알게 됐어. 그리고 윤동수 씨를 만났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됐지. 서희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비난하려는 건가요? 저는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너를 비난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 난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아버지와 진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우 씨를 속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에는 진우 씨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진우 씨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우 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 제가 다시 진우 씨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로 이뤄지는 게 아니야. 진우와 내 아버지를 위해 내가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걸 고려해 볼게. 하지만 그 길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해. 며칠 뒤 저는 진우와 서희를 윤동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윤동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욱은 서희야 와줘서 고맙다. 진우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서희가 아버님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서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윤동수는 약해진 손으로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욱군이 서희를 믿어준다면 나도 고마울 것 같아. 서희가 진심으로 변할 기회를 준다면 나도 힘내볼게.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야. 진우, 서희, 그리고 나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랑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동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와 서희와 함께 그의 곁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함께 있으니 참 좋구나. 내가 살면서 가장 바랐던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진우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서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동안 너무 부족한 딸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정말이에요. 윤동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야, 넌 나한테 이미 자랑스러운 딸이야. 내가 내 곁에 오래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너와 진우가 함께 잘 살아가길 바란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윤동수와의 마지막 날들 동안 저희들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의 병원비를 책임지며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진우와 서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된 윤동수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야, 이렇게 서희와 나를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 나야말로 미안하고 고마워. 동수 씨가 없었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윤동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후회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평온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희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살아야겠지. 진우야, 서희야,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야 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할게요. 서희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희는 진우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변할 거예요. 더 이상 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진우와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서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말자. 몇 달 후 본사에서는 새로운 자선 사업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희가 직접 자선 활동을 기획하며 동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반찬 세트를 추가로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서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희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주니 나도 참 기쁘구나.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진유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서희야, 이제 다 준비됐나요? 어르신들 기다리고 계세요. 서희는 진우와 함께 차에 짐을 싣기 위해 나가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치고 올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묵혀있던 후회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갈등을 이해와 화해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